늦은 밤 최은주는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은 아들을 기다리며 수술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3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마스크를 벗은 집도희의 얼굴을 본 순간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행정실은 늘 분주했어요. 신입 직원 최은주는 24세 나이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타자기를 두드리고 차트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는 일상이 낯설었지만 성실하게 배워나갔어요. 행정실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정태호. 25세 그는 의대 재수생이었어요. 낮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병원 야간 당직을 서며 학원비를 벌었어요. 은주와 근무 시간이 겹칠 때면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호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은주에게만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은주는 그의 진지한 눈빛이 좋았어요. 밤 11시 교대 시간이 되면 태호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2개를 사왔어요. 당직실에서 함께 먹는 라면이 은주에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 병원 뒤편 벚나무에 꽃이 폈어요. 퇴근길 태호가 은주를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내려다본 벚꽃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봄 냄새가 났어요. 태호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야경을 바라봤어요. 은주는 그의 옆모습을 지켜봤어요. 5월 말 태호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은주는 누구보다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호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방국립의대로 가야 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졸업 후 5년간 지방공공병원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장학금이었어요. 태호는 은주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형편에 장학금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도 했어요. 은주는 괜찮다고 했어요. 편지하고 방학 때 보면 된다고 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꼭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요. 6월 첫째 주 토요일, 태호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은주는 작은 손목 시계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비싸지 않은 시계였지만 한 달 월급을 모아서 산 것이었어요. 시간 잘 지켜서 공부하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그날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전화했지만 이미 퇴사 처리가 됐다는 말만 들었어요. 은주는 다음 주말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태호는 오지 않았어요. 편지도 전화도 없었어요. 은주는 3달을 기다렸어요. 행정실 책상 서랍에 손목시계를 넣어두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태호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해 가을, 은주는 시계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은주는 병실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붕대로 감긴 이마와 창백한 얼굴이 마음 아팠지만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오전 회진 시간이 됐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사람은 어젯밤 수술을 집도했던 그 의사였어요. 정태호.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태호는 차트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간호사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회진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태호가 은주를 잠깐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아들의 상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은주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에 집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복도를 걷다가 태호와 마주쳤어요. 둘 다 멈춰섰어요. 복도에 다른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은주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병원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으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카페는 한산했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태호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은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손등에 주름이 생겼고 손톱은 매니큐어 없이 투박했어요. 30년이 흘렀다는 게 실감났어요. 태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그날 왜 연락하지 못했는지 설명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자마자 의대 생활이 너무 바빴다고 했어요. 공부량이 엄청났고 장학생이라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연락하기엔 너무 오래 지나버렸다고 했어요. 은주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태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30년 전의 아픔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어요. 태호가 은주의 근황을 물었어요. 은주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결혼했다가 15년 전에 이혼했다고, 아들을 혼자 키웠다고 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태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가 됐고 30 중반에 결혼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는데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자식은 없었어요. 태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은주는 태호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이마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태호가 시계를 봤어요. 회진 시간이 다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주도 따라 일어났어요. 태호는 아들이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덧붙였어요. 은주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지기 전 태호가 잠깐 멈칫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엔 다시 은주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은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들은 빠르게 회복했어요. 일주일 만에 걸을 수 있게 됐고 2주 후에는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은주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서 와서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오후에는 재활치료에 동행했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은주는 자연스럽게 태호와 마주치는 횟수가 늘었어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때로는 1층 카페에서. 태호는 바쁜 와중에도 아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챙겼어요.
회진 때마다 꼼꼼히 확인하고 재활 진행 상황도 물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은주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태호가 들어와서 은주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어요. 같이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은주는 자리를 권했어요. 태호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오전부터 3건의 수술을 연달아 집도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병원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호는 요즘 젊은 의사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배울 때보다 의학이 훨씬 발전했다고도 했어요. 은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가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대화 중에 태호가 가슴을 가볍게 눌렀어요. 은주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태호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한데 나이 탓인 것 같다고 했어요. 은주는 그러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태호는 의사가 제 몸은 못 챙긴다며 농담처럼 넘겼어요. 하지만 태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심장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정밀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었어요.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지만 미루고 있었어요. 수술 일정이 많았고 환자들을 생각하면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은주를 다시 만난 후 태호는 자신의 병을 더욱 감추고 싶었어요. 30년 만에 재회한 그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요. 며칠 후 은주의 아들이 퇴원했어요. 마지막 회진 때 태호가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 달은 무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은주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태호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며 은주는 이제 태호를 볼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올 이유가 사라진 거니까요. 가슴 한쪽이 허전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다가 이렇게 또 헤어지는 건가. 은주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날 저녁 은주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태호였어요. 아들이 잘 퇴원했는지 궁금해서 연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괜찮다면 가끔 커피라도 한잔하면 좋겠다고. 은주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결국 짧게 답했어요. 좋다고 연락 주면 시간 맞춰보겠다고.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봄날의 벚꽃이 흩날렸어요. 그 아래 서 있는 태호의 젊은 얼굴이 보였어요. 은주는 꿈인 줄 알면서도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2주 후 태호가 연락했어요. 저녁 시간에 병원 근처에서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은주는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흐렸어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었지만 은주는 약속을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은주는 병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우산을 챙겨왔어요. 예상대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 특유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은주는 코트깃을 세우고 태호를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 태호가 나타났어요. 그도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낡은 검은색 우산이었어요. 태호는 미안하다며 회진이 조금 늦어졌다고 했어요. 은주는 괜찮다고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병원 뒤편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조용한 곳이었어요. 태호가 먼저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주문했어요.
은주는 캐모마일 차를, 태호는 페퍼민트 차를 선택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밖을 내다보며 비를 구경했어요. 차분하고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면 30년 전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태호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자신이 병원을 떠나던 날도 비가 왔다고 했어요. 은주도 기억했어요. 그날 태호가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걸. 은주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비를 맞으며 집에 갔었어요. 우산을 깜빡하고 왔었거든요. 행정실 책상에 두고 온 걸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태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우산이었어요. 아까 들고 온 그 우산. 태호는 우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그때 은주가 두고 간 우산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그날 저녁 행정실에 들렀다가 발견했다고 했어요.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그 우산을 30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돌려주려고 챙겼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쓰게 됐다고 했어요. 10년 넘게 썼다고 했어요. 은주는 우산을 만져봤어요. 손잡이가 낡아서 표면이 닳았어요. 우산살 몇 개는 휘어져 있었어요. 오래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은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태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는지 진짜 이유를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은주는 태호를 바라봤어요. 태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태호는 이야기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은주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쓸수록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가난한 의대생,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 다니는 자신이 은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다짐했대요. 의사가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다시 찾아가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은주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행복하길 바랐다고 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태호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요. 아들의 회복은 순조로웠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은주는 아들과 함께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태호가 진찰하고 상태가 좋다며 다음 달부터는 가벼운 운동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아들이 은주를 쳐다봤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은주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담당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냐고 물었어요. 은주는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어요. 아들은 웃으며 표정만 봐도 안다고 했어요. 진료받을 때 선생님이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평소랑 다르게 긴장한 것 같았다고 했어요. 은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 앞에서 숨기려고 했는데 다 들킨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엄마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괜찮다고 설명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태호가 30년 전 알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고 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냥 동료였냐고. 은주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엄마의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그 말에 은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자신을 키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안다고 했어요. 이제는 엄마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은주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고 했어요. 이번 사고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고 엄마가 옛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요. 어쩌면 이것도 인연이 아니냐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은주는 아들에게 저녁을 차려줬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만들었어요. 식사하면서 아들이 또 물었어요. 그 선생님 좋은 분 같던데 자주 만나냐고. 은주는 가끔 커피 마신다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더 자주 만나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면 자신도 좋다고 했어요.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행복할 권리. 그동안 은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이 허락해줬어요. 아니, 격려해줬어요. 은주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태호를 만나는 게 더 이상 미안한 일이 아니었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만나고 싶다고 썼어요.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맛있는 곳을 소개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은주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태호는 언제든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은주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은주와 태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주로 저녁 시간이었어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은 3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어요. 태호는 점점 은주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유일한 쉼이었어요. 은주 역시 태호를 만날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격정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태호의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회진을 돌 때 숨이 차는 횟수가 늘었어요. 수술 중에 가슴 통증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동료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호는 괜찮다며 넘겼어요.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도 미뤘어요. 태호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곧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은주 앞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남고 싶었어요. 11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태호는 평소처럼 회진을 시작했어요. 8층 병동부터 돌기 시작해서 5층까지 내려왔어요. 네 번째 병실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어요. 태호는 벽을 짚고 버텼어요. 간호사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어요. 태호는 한 발 내디디려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병동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응급 호출이 울렸어요. 동료 의사들이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태호는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어요.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했어요. 심장내과 교수가 집도를 맡았어요. 태호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평소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이번엔 환자로 누워 있었어요. 은주는 오후 늦게 소식을 들었어요. 태호의 동료 의사가 전화했어요. 은주의 연락처를 태호의 휴대폰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은주는 손이 떨렸어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술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어요. 붉은 수술등이 켜져 있었어요. 은주는 몇 주 전 자신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들을 기다리던 그 자리. 이번엔 태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시간이 흘렀어요. 은주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가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봤어요. 손에 쥔 핸드백 끈이 땀으로 젖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의가 나왔어요. 은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관상동맥에 스텐트 3개를 삽입했다고 했어요.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은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돌아갔어요. 중환자실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어요. 은주는 면회 시간까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저녁 6시가 되자 면회가 허락됐어요. 은주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태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갖 선과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은주는 침대 옆에 섰어요. 태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면회 시간은 10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주는 태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 은주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깨어나 달라고, 다시 눈을 떠달라고. 태호는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어요.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은주였어요. 그녀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빠짐없이 왔어요. 태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꼭 쥐었어요. 닷새 후 태호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상태가 안정됐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최소 3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로서의 업무는 당분간 불가능했어요. 은주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와서 태호와 함께 식사했어요. 병원 음식이 맞지 않을까봐 집에서 직접 만들어 왔어요. 태호는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은주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낮 시간에 은주는 태호의 곁을 지켰어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창밖 풍경을 함께 보기도 했어요. 병실이 삭막하다며 작은 화분도 가져왔어요. 연두빛 잎이 돋아나는 다육식물이었어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했어요. 태호는 은주에게 미안하다고 자주 말했어요. 자신 때문에 시간을 뺏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했어요. 30년 전에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메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사실 자신의 심장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6개월 전부터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치료를 미뤘다고 했어요. 은주는 놀라서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알 수 있었어요. 태호가 자신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걸. 건강한 사람으로, 그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는 걸.
은주는 태호를 꾸짖었어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걸. 그날 밤 은주는 태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어요. 보호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어요. 은주는 생각했어요. 30년 전 태호가 떠났을 때 자신은 그저 기다리기만 했어요. 연락이 올 거라고,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수동적으로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엔 자신이 곁에 있기로 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태호는 병실 안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어요. 의사들은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놀라워했어요. 태호는 은주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있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했어요.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하지만 태호에게는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었어요. 의사로 계속 일할 것인가 아니면 은퇴할 것인가. 심장 전문의는 무리한 업무는 피하라고 권고했어요. 특히 장시간 서서 하는 수술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태호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은퇴하기로 했어요. 30년 넘게 의사로 살았으니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은주는 그 결정을 존중했어요. 무엇을 하든 응원하겠다고 했어요. 퇴원하는 날 동료 의사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어요. 태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의 청춘을 바친 곳이었어요. 은주가 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태호는 집에서 요양하며 천천히 일상을 회복했어요.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어요. 바쁘게만 살았던 지난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평화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은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작은 찻집을 열기로 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공간을 얻었어요. 인테리어는 단순하게 했어요. 나무 테이블 4개와 책장, 그리고 커피 머신이 전부였어요. 찻집 이름은 봄날이었어요. 태호가 지어줬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계절,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계절의 의미를 담았어요. 은주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간판도 수수하게 만들었어요. 흰 바탕에 초록색 글씨로 봄날이라고 썼어요.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태호가 자주 도와줬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리는 일은 할 수 없었지만 메뉴를 정하거나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내는 일은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찻집을 꾸며나갔어요. 3월 말 찻집이 문을 열었어요. 개업 첫날 은주는 떨렸어요. 손님이 올까? 커피 맛은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태호가 곁에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흰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남자였어요. 태호였어요. 그는 카운터 앞에 서서 메뉴판을 보는 척했어요. 은주는 웃으며 무엇을 드시겠냐고 물었어요. 태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은주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어요. 따뜻한 잔에 담아서 내왔어요. 태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길거리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좋다고 했어요. 커피 맛도 훌륭하다고 했어요. 은주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오후가 되자 아들이 들렀어요.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은주는 고맙다며 꽃을 카운터에 놓았어요. 아들은 태호에게도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아들은 엄마를 부탁한다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태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은주는 문을 닫았어요. 태호가 설거지를 도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정리했어요. 오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은주가 커피를 2잔 내왔어요. 창밖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에 불이 하나씩 켜졌어요. 태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했어요.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30년을 돌아왔지만 지금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은주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사람. 이제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태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서두르지 말자고 천천히 가자고 말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겐 시간이 많았어요. 30년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창밖 가로수에 봄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